집합건법상 관련 집회에서 재건축 결의를 하도록 되어 있을 뿐입니다. 즉 무슨 말이냐? 재건축 사업을 위한 추진 주체에 대해서는 규정된 바가 없어요. 별도로 규정하여 놓고 있지 않아요. 따라서 임의단체를 만들어서 재건축 사업을 진행할 수가 있어요. 사항과 같이 재건축 추진위원회, 이런 추진위원회, 재건축조합, 재건축위원회 명칭 다 좋습니다. 이런 재건축 추진위원회 역시 적법하게 재건축 사업을 추진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 임의단체예요. 임의단체 문제 없습니다. 상가 재건축, 오피스 재건축, 빌라 재건축, 단독 건물 재건축, 이런 집합 건물 재건축은 임의단체 만들어서 재건축하는 것이에요. 제가 이걸 다 정리했습니다. 다 판례 만들고 다 정리했기 때문에 믿고 하셔도 돼요. 이렇게 재건축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주체는 창립총회를 통해서 정관 지정과 임원 구성 행위를 할 수가 있습니다. 보통 이렇게 하게 되죠. 제가 다 도와드립니다. 재건축 사업을 위한 시행대행서 선정과 시공사 선정 등에 대해서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이 정관도 제가 만들어드려요. 이런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결정할 수가 있어요. 재건축 추진위원회, 이런 재건축 사업을 하기 위한 재건축 추진위원회를 설립하기 위한 별도의 정족수, 별도 이거 정리해진 바가 없어요. 또는 제가 추가합니다. 재건축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정족수, 재건축 사업을 추진한다는 게 뭡니까? 바로 사항과 같은 것처럼 시공사, 시행사 선정하는 것 등을 말하는 것이에요. 자, 이렇게 재건축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정족수, 이런 것들은 과반수여도 되고요. 4분의 3 이상 동의를 받아도 되는 것이고요. 이건 정관에 정해놓기 나름이에요. 이건 별도로 정해진 어떤 기본 틀이라는 게 없어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법률이나 어떤 원칙이 없습니다. 이것은 정관에서 정해놓은 정족수에 따르면 충분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정관을 만들어 드릴 때 그 정관 만들기 위해서 어떤 곳은 한 30번 이상, 30회 이상 정관 수정을 해요. 왜냐하면 정관 만들 때 이런 논의를 충분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런 앞으로 정관을 만들면 재건축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이런 정족수 관련된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떤 것은 일반 정족수, 어떤 것은 특별 정족수, 어떤 것은 쉽게 통과하게 돼 있고 어떤 것은 어렵게 통과하게 만드는 것,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해놓기 때문에 정관에서 일단 이렇게 정해놓으면요, 그 다음부터는 이 정관에 따르면 되는 것입니다. 결론은 무엇이다? 과연 집회의 결의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이런 정관에 따라서 재건축 사업 주체, 즉 사항 같은 경우는 재건축 추진위원회잖아요. 이런 재건축 추진위원회의 정관에 따라서 결정하면 된다는 것이에요. 정관에 따라서 재건축 추진위원회에서 시공사, 시행사, 신탁사, 금융기관 선정 모두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